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이학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RCCTO 리트로그레이드로 시행한 영상이고 2개월 전에 다른 한 곳에서 발표된 바가 있어서 특정 장면을 보시면 연상이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스트 웨비나는 굉장히 웃으면서 깔깔대면서 혼자 본 기억이 있는데 이번 발표는 매우 떨립니다.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세 남자 환자였고 2019년부터 아프다고 하셨던 분이고 2019년에 저희 센터에서 다른 선생님 PCI를 시도했는데 페일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프다고 했고 응급실 통해서 입원했고 스펙트 포지티브였습니다. 2019년 영상입니다. 뭐 이번에 시행한 건 2021년 8월이었으니까 약 2년 정도의 갭이 있는데 뭐 안테에 비교적 스탬프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 레트로에서는 septal 채널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안테로 시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17 브랜치를 썼고 가야 퍼스트, 세컨을 코세어랑 결합해서 시도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했던 것 같고 칼슘이 그렇게 심해 보이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섹션 생기고 계속 트루맨 트래킹이 어려웠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컨 기록에 의존한 거지만 세컨 커서 남겨두고 시온드 쓰고 가야 서드도 쓰고 다른 가야 세컨을 시도를 여러 번 하였는데 지속적으로 패러렐 와이어 테크닉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영상만 보면 이것만 보여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패러렐 와이어 테크닉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올소고날 뷰를 반드시 해가지고 퍼스트 와이어하고 세컨드 와이어하고 최대한 이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그 안에 이제 그 다이가 차는 부위 그 바깥으로 이제 와이어링을 해놓고 그다음에 올소고날 뷰랑 그 다른 뷰랑 이렇게 봐가면서 와이어링을 해야 패러렐 와이어를 성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팁이거든요. 그런 다른 아레오 뷰가 안 보여가지고 네. 이미 근데 요 뷰는 이미 다이섹션해서 폴스루멘 돼서 이게 컴프레션 돼버렸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아마 시술을 종료하였던 또 메디컬 팔로업을 하였던 케이스입니다. 이번에 오신 건 2021년 8월이었고 에코에서 웰모션 업노멀리티는 없었고 RCA 테리토리에 계속 리버서블 디펙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septal 채널에서 디스탈 LA를 통해서 자그마한 콕스크루가 가고 있고 안테를 보시면 이전엔 그래도 스탬프가 비교적 있어 보였는데 더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안테를 먼저 시작을 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레트로 지저분해진 게 아니라 깔끔해졌네 다. 네. 딱 막혀버린. 그래서 레트로를 그냥 바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잘 봐야 될 게 이게 진짜 인게이지가 정확하게 된 건가요? 네, 인게이지는 비교적 제가 봐서 정확합니다. 그렇게 인게이지가 안 돼서 제대로 안 찍힌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그쵸. 여러 번 시도를 해서 여러 뷰에서 찍었었는데 네. 비교적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첫 케이스도 그렇고 결국은 레트로그레이드를 하겠다는 열망은 좋은데 안티그레이드가 있던 뭔가 루트는 확실해야지 결국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티그레이드 안 되니까 그냥 레트로그레이드로 그냥 가겠다라고 해서는 곤란하고 정확하게 잘 찍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아니 뭐 이학순 교수님 잘 하시니까 잘 했다는 거 맞겠지만 하여간 이게 지금 아까 첫 뷰에서 볼 때는 거의 인게이지가 안 된 채 영상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레트로그레이드를 하더라도 결국은 안테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테그레이드 특히 가이딩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 네, 계속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억울해하는 표정인데. 아닙니다. 네, 바빠서 더 얘기합시다 그러면. 암플라트 A 프렌치랑 7 프렌치를 각각 썼었고 일단 레트로로 카라벨 사스켓 서포트로 시온 필더 FC를 사용해서 디지털 LAD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생각보다 어큐트해서 사실 여기서 이만큼 와이어링 하는데 1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카라벨 40개와 함께 시온 필더 FC로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과정을 사실 다 보실 필요는 없는데 루프도 만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사스케를 계속 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스케에서 사이드홀로 저기를 들어가려고 네, 그죠? 맞습니다. 사스케 네. 뭐 시온을 넣기도 하고 필드 FC를 넣기도 하고 뭐 사이드홀로 바꿔서도 해보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셉탈 콜라테랄은 전혀 없었다. 조금 보였죠. 셉탈 콜라테랄 약간 잠깐, 있습니다. 있었어요. 잠깐, 실력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반드시 여쭤봐야 될 게 있는데 왜 그 콜레타랄을 굳이 선택을 하셨죠? 지금 그래서 궁금해요. 근데 셉탈 콜레타랄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제가 지금 그러면 그 선생님이 제출하신 CD 영상을 한번 공유를 하고 전부 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해보지 않았어요? 셉탈 채널 혹시 아니. 트라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사실 살려주려고 우리가 그랬는데. 엔조를 잘 찍어야 되는데 인게이지가 안 된 상태에서 찍잖아요. 사실은 인게이지가 네네.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찍었는데 여기도 좀 AR1이 인게이지가 안 돼 있고 여기가 지금 인게이지가 됐나 보네요. 근데 이제 사이드 홀이 있으니까 안 찍히는 상태고 살살 안테그레이드 플로우는 지금 없어요. 그죠? 안테그레이드 분명히 데피니트 없고 리트로그레이드에서 이제 필링이 되는데 리트로그레이드 지금 저 JL이 아주 잘 인게이지가 돼 있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잘 인게이지 되는데 여기 지금 잘 보이는데 이 사람의 콜레테랄은 여기에서 보면 이쪽 셉툼인지 어딘지 시작해서 보는 처음으로 보는 베리 하이 이렇게 해서 안테그레이드 플로우가 가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정말 선생님께서 보셨던 이 콕스크루한 RV 브랜치로 롱 코스로 가는 에피카리아 콜레테랄이 있어요. 근데 이 셉탈 브랜치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이 사실은 셉탈이 훨씬 세이프하고 안전하고 쉬운 거기 때문에 이밸류에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코달 비교가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잘 보이는데 여기 지금 요 아터리가 이게 지금 그러면서 좋아. 분명히 있는 네, 아터리거든요. 이 아터리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좀 사실은 좀 아쉽죠. 그렇게 막 1시간 동안 이 우리가 콜레테랄 볼 때 항상 보는 거는 처음에 나가는 거에 엔트리 포인트의 간격, 각도, 그다음에 톨투아스티, 사이즈, 거기에 헤어핀 하는 사이드 브랜치들, 그다음에 엑시트가 C2에 충분히 떨어진다 들어가는 앵글, C2에서 얼마나 뭐냐 이 5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얘는 뭐가 안 좋냐면 이니셜 엔트리가 좀 사실 안 좋죠. 콕스크루가 심하죠. 그다음에 그런 사이드 핀에 대한 브랜치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퍼포레이션 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제가 이 NGO를 잘 보셔야 되고 제가 좀 리뷰를 해봤는데 그냥 비기너들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인지를 봐야 되고 풀 스캐닝 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 하나 이미지 더 쪽에서 잘 보시면 여기 보면은 뭔가 지금 셉탑 채널이 하나 있는 거죠.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9년도 NGO에 있더라고요. 2년 전에 했던 NGO의 셉탈 채널이 40 이게 몇 번이에요? 잃어먹었다. 이재환 교수님 찾고 네. 계신 사이에 예. 하여튼 저도 하여튼 에피카디아를 이게 세컨드 옵션으로 가야 될 건이지 그 에피카디아를 너무 쉽게 뭐 경험으로 그걸 잃는다 하기에는 너무 페이탈한 경험을 해야 44. 되니까 그럴 필요 없이 셉탈이 보인다면 셉탈을 먼저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학승 좀 전에서도 선생- 기억자로 딱 꺾인 게 아주 잘 보였는데요. 시리즈 40 그러게. 네. 근데 있네요. 이학석 선생님이 한번 어떻게든 저 에피카디알 채널을 통해서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겠죠, 뭐.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아주 연결이 지금 그대로 된 여기 혈관이 보이죠. 이 혈관이 사실은 여기서 시작 부위에서부터 그대로 된 혈관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잘 보인다고 또 잘 보인다고 다 있는 건 해보- 아니에요. 해보면 근데 그러면 안 될 수도 예, 있어요. 사실은 이 셉탈을 먼저 이밸류에이션 하고 거기서 페일하면 오케이. 그다음에 콕스크루인 에피카디로 갔어야 된다. 이렇게 좀 저는 말씀드리고 콕스크루가 아니더라도 네. 셉탈이 있고 커넥션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명확하게 이게 좋다 안 좋다 하더라도 셉탈 서핑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찬성. 네. 네. 네, 선생님이 한번 그래야지- 해봤으면 네.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셉탈 환자 채널이- 안전이 제일 중요한 네. 거니까. 오케이. 네, 공유 셉탈을- 전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진행하는 게 맞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여기 이제 집중하게 되니까 결국엔 소스3로 와이어링이 됐습니다. 소스3로 소리로 가야겠죠. 예, 소스3로 와이어링이 됐고 이 과정이 사실 여기서 가장 오래 걸렸던 그러니까 과정입니다. 네, 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40개 써도 저거를
그 앵글을 극복하고 와이어 들어가는 게 절대 쉬워 보이지 자, 않더라고요. 저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너무 꿀국이 심하죠. 네, 너무 심했고 팁 인젝션 하면서 어휴. 사실 지금도 에피- 넘어갔나요? 에피카디와 야, 코레테라는 인헤리턴트하게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상당히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주 좋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더 빅한 사이즈가 더 안전하고 여기서 성능이 굉장히 또 높은데 헤맸습니다. 예, 예. 이쪽에서 헤맸고 뭐 얼마나 걸렸어요 이거 와이어링 하는데? 이 와이어링은 별로 안 그렇죠. 아, 그래요? 걸렸습니다. 예, 음. 앞에가 너무 힘들어. 이런 경우에 서핑하는 것보다는 소제로 수리 같은 걸로 좀 서서히 기다리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프록시말 쪽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CTO 세그먼트입니다. 예전에도 아 굉장히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아주 굉장히 로테이션이 심한데 어쨌든 한 번 넘으니까 그래도 그냥 또 스물스물 들어가던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 맛에 들이면 결국 막 굉장히 심한 지금 이런 것도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잘 하긴 하셨습니다. 또 위험한 케이스였다는 거. 예. 다들 또 보셔야 되니까. 예. 저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링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빗나가는 일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에도 이 부분이 계속 빗나갔던 것 같은데 된 것 같아서 돌려보면 빗나가고 된 것 같아서 돌려보면 계속 빗나가고. 네. 로테이셔널 비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야 세컨드, 가야 서드, 네. 컨퀘스트 프로 12 네, 예, 쓰셨는데 다 페일했어요. 네, 이건 안테로 시도를 다시 해본 겁니다. 안테로 다시 네, 시도했어요. 세컨 서드 컨퀘스트 프로 12 네네. 했는데 아마 이전이랑 비슷했을 것 같은데 계속 빗나가는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프록시말 캡이 굉장히 단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옵션이 있나요? 이제 뭐 그냥 약간 둘 간의 스크래펀스가 있네요. 네. 꽤 멀죠. 예. 네.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이 다음은 근데 지금 보면 가이딩 앵글하고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 앵글하고 완전 90도잖아요. 코엑시알이 안 맞아요. 코엑시알이 네. 전혀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저 프락시멀 캡이 단단한 부분도 있는데 저렇게 코엑시알 안 맞으면 저 카세터로 집어넣기 어렵죠. 여기서 보면은 코엑시알 맞는 것 같은데 아래 유비에서 보면 완전히 달라요. 90도예요. 네. 그죠? 같이 댄싱하지 않는 거라서.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다음은 뭐 예전에도 제가 발표했다가 굉장히 몰매를 맞은 적이 있었고 그래? 김희호 뭐 어때? 선생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아까 PPT를 하나 업로드하려고 했던 게 아스타토 20를 CTO PCI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저널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뭐 이렇게 아주 숏 세그먼트를 이렇게 페네트레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맛을 들이면 물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에 유념하고 있지만 저 프록시멀 캡을 그러니까 프락시멀 캡이 아까 다른 컨퀘스트 프로나 네, 계속 옆으로 빗나갔었습니다. 아니 엔테그레이드로 네, 안테그레이드. 안테그레이드로 안 돼? 네, 프락시멀 캡이 안 뚫려요? 네. 아 그래요? 그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돼서 일단 첫 번째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그렇게 칼슘이 심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컨퀘스트 프로로 그 프락시멀 캡이 안 뚫릴 정도에 왜냐하면 2년 전인가에 거기 저 프락시멀 쪽까지 내려와 있었잖아요. 스탬프도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 막힌 거고 그래서 그럴까 이게 앵글이 너무 아큐트에서 이 타겟팅이 안 된 거 아닌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모든 네. 와이어로 엔테그레이드 프락시멀 캡이 안 뚫렸다. 네. 오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선생님들 의견 듣고 싶기는 한데 저희는 약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이어 에스컬레이션을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 아까 자주- 뒤집으로 확 가버리시는 분이 편하게 마음 편하게. 예, 그렇습니다. 자주 하나 봐요? 네. 어. 그러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뭐 한 손보단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그런데 이거- 저는 네. 하여튼 제 후배들이나 저와 같이 하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캣빵 지금 실장이니까 와이어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네. 벌어들 테니까 절대 와이어 아끼지 마라. 아끼지 말라는 얘기는 20 가기 전에 네가 1단계부터 해서 1, 2, 3, 4, 5, 6, 7, 8, 9, 20개 다 써도 된다. 잠깐 CTO 하기 전에 그 노하우를 알아야 되겠네. 와이어를 어떻게든 아끼십니까? 어떻게 아끼십니까? 제 연구비로도 사죠. 아, 예. 멋지다. 예, 예. 아, 진짜? 그게 그런 식으로 와. 와이어 에스컬레이션 되는 어떤 그 기술 및 그 손의 감각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뭐 콘퀘스트 12 처음부터 쓰는 게 이게 쉽네 그렇게 해서는 저는 일단 그거는 이장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아껴서 스테이바이저로 합니다. 아끼고 뭐 네. 근데 껴서 아스타토 이거 다시 쓰면 쓰고. 보험은 또 안 되잖아. 그죠? 삭감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같은 이거 중분류라서 페리페랄용일 때- 아사히에서는 그 리커멘드 하진 않는데 네. 뭐 아까도 잠깐 오면서 이야기했는데 삭감된 적은 없습니다. 오, 그거 희한하네.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 또 그 아스타토로 벌룬이 전혀 진입되지 않고 마이크로 카테터 진입이 안 돼서 다시 리트로로 UB3로 결국에는 뚫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됐대? 아까는 뭐 난 가야 세컨 써도 다 안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보면 잘 가이딩이 지금은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아까는 완전히 90도 앵글이고, 그러니까 글로 자, 가이딩을 넣을 수 없는데 예, 지금은 UBC 가- 박혀 있어. 그래서 어.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리버스 UB3로. 카트 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리버스 카트처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벌룬이 진입이 거의 안 된 것 같아서 이게 리버스 카트인지 네네. 아닌지 그다음에 이거는 저것도 그냥 안 키시- 넘어가고 UBC가 지금 에오타로 나갔네요. 콜세어도 안 넘어가고 네, 이건 그냥 아, 키싱 그래요? 와이어 한 거죠, 그죠? 네, 뭐 네.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엔테그레이드 그렇죠. 와이어를 타겟팅해서 그걸로 키싱 와이어를 한 거고. 여기서 지금 스네어를 꺼낸 이유는 가이딩 카테터로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이 경우에는 스네어를 하는 것보다는 가이딩 카테터를 JR로 바꿔서 코엑시얼을 맞추고 좀 더 굵은 A 프렌치 같은 JR 카테터로 지금 AL1은 앞쪽으로 처박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사실 나왔는데 사실 UB3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컨트롤하기 쉽지 않으니까 좀 더 굵은 걸 해서 하거나 아니면 안테그레이드로 벌룬 할 수 있으면 안테그레이드에 가이드 질라를 넣어서 가이드 질라 쪽으로 와이어를 하거나 안전하게 네.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데 스네어를 선택했다. 네. 네, 이것도 제가 좀 느끼는 건데 선택이 아니라 좀 습관적으로 하는 일부 습관 네, 중에 네. 하나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하면서 혼날 네. 텐데 습관인데 이게 그냥 그래서 이런 회의가 프로토콜- 중요한 프로토콜이군요. 네. 그러니까 아. 프로토콜은 아닌데 그냥 이거 안 되면 네. 뭐 이렇게 해보자. 그렇죠. 이게 손쉽게 그냥 많이 봤던 거고. 이제 스네어란 네. 스네어란 오히려 디바이스가 손에 있는- 나와야 되고 네. 이게 스네어를 하게 되면 이게 가이딩 카테터 컨트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아스티움에 데미지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이게 수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다이섹션이 다이섹션 위험하죠. 네. 프로토마이스의 다이섹션이 네. 생겼고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또 네. 뭐 아니 왜냐면 실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 오스 다이섹션 생기면서 꽉 찢어지면서 어센딩 아웃다 헤마토마 생기면서 수술로가 들어갔던 케이스도 네. 발표도 있었고 이게 그랬어요. 사실 스네어는 저는 네. 커넥 옵션 생각이 없는데 어쨌든 자 네. 어쨌든 시니어를 하다가 또 놓쳤습니다. 뭘 놓쳐? UB3를 놓쳤습니다. 아 놓쳤어. 그래서 놓쳤으면 UB3 근데 왜 꺼내 옵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긴 거, UB3를 땡겨 놓고 거기다 마이크로 카테터 들어간 다음에 그래, RG3를 땡겨 간 다음에 RG3를 RG3를 바꿔야 올렸을 되는 게 왜 유지가 RG3를 안 바꿨냐고. UB3를 왜 땡겨 오지? UB3 UB3 를. 길이가 300이 아니잖아요. 300도 그냥 아니고 땡겨서 뺄 생각을 그냥 왜요? 어딜 300이 빼? 아닌데? 300도 아닌데. 그다음 이거 014야. RG3는 아. 009고. 그러니까 이게 빳빳해가지고 아니 못 UB, 빼. UB3 길이가 짧은 와이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리트그레이드 반대쪽에서 와가지고 당연히 들어온 게 그냥 끄집어내면 그러면 이쪽에서 놓쳐버리는데 빠지는 게 당연한 거죠. 왜 이걸 끄집어내죠? 그러니까 잡고 뺄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아 예. 이것도 어쨌든. 별로 익숙하지 않은. 아 그래 재밌다. 예, 예. 그래서 이 빠진 걸 또 빼느라 진땀을. 뭘 빠져?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놓쳤습니다. 시너를 놓쳤습니다. 그냥 스네- 빼려고 하다가 시너를 놓쳤습니다. 근데 그래서 놓쳤는데 그럼 와이어는 뭐예요? 밑으로 그 다음에 카라벨, 예. 그 다음에 안테가 있는 상황에서 카라벨이 안테에 걸쳐 있고 네. UB3를 그냥 빼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네 놓쳤습니다. UB3가 이제 그러니까 중간에 떠 있는 상황. 카세트까지 안 간 거죠? 아 그럼 UB3는 따라가 지금 UB3는 그럼 그 레프트 사이드 가이딩 카테터 속으로 아니,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 손에서 놓친 거 없어진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300cm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잡아 당겨서 아니, 끄집어내? 만약에- 저희 안- 그래서 저도 생각했던 저희 문제 중에 하나가 300cm을 잘 쓰질 않아서 아니야 잠깐만 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무슨 소리야. 땡겨가지고 만약 잘 잡아서 꺼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잖아. 레트로그레이드에 그렇죠. 콜세어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코세어 속으로 쏙 들어간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게 당길 때는 아. 코세어가 안테로 들어갔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학수 선생님이 익스터널라이제이션을 컨셉을 인텐셔널리 잘. 이걸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익스터널라이제이션 하려면 일단 롱 와이어야 맞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 이게 얇은 와이어야 돼. 아, 그게 이제 그렇죠. RG3거든요. 데디케이트 와이어가. 그렇죠. 네. 그거 말고 딴 거는 안 돼. 익스터널라이제이션이. 네. 아, 그래서 네. 보통은 그냥 카테터 안으로만 집어 넣으려고 아, 위쪽으로만 맞습니다. 당겨 놓고 그다음에 릴리스 시켜가지고 네, 그다음에 앵커 걸고 아. 레트로그레이드 콜세어를 넘겨야죠. 맞습니다. 아, 네. 네. 어쨌든 그죠. 재미있네. 어쨌든 진짜 이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UB3를 도대체 여기쪽까지 계속 당기고 있다가 계속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땡기면 안 되는 거였어. 오케이. 끝까지. 네. 근데 이거 정말 교훈적인 케이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와이어는 이쪽으로 빠져서 뭐 놓친 걸 빼려고 놓친 걸 또 가이드 카테터 내에서 빼야 되니까 응. 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 스네어도 써보려고 하고 벌룬도 써보려고 바이오스 포셉트 써보려고 했는데 당연히 안 됐고 뭐 와이어 2개 넣어서 결국에는 돌려서 그냥 뺐습니다. 야 이거 제주도 좋다. 어떻게 이거 한 거예요? 앵커 때 제가 예전에 있었나요? 카라벨을 어. CTO 뚫다가 카라벨 이렇게 남겨가지고 네. 디지털로 내보낸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김경국 선생님께 혼났었는데 그래서 그 전원을 막 찾아봤는데 이렇게 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기 아, 카라벨이 네. 이렇게 파워가 되나 보죠? 있으면 2개를 넣고 어. 2개를 꽈배기처럼 원래 껴서. 네. 네. 꼬아서 네. 빼면 뺄 수 와이어를? 있다. 예, 그래서 네. 잘 돼요? 네, 잘 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제 가이딩 카테터 내에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스네어가 얘를 못 먹죠. 네, 네, 맞습니다. 포셉도 못 먹고 그럼 이제 좁아서 테이블에 이미 막 가이드 와이어 다 망가진 거 있잖아요. 가이드 와이어가 있으면 얘를 반절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꺾어버려요. 꺾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어나더 와이어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여기서 루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하고 서로 세 개가 꼬여가지고 당겨올 수가 있어요. 싸게 아주 싸게 그러니까 하나 가이드 와이어 딱딱 가운데를 접어버리고 어나더 와이어 소프트 와이어를 넣어서 여기서 스네어할 수 있게 하면 아마 이 케이스가 됐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안티그레이드에 아무것도 어차피 없는데 그냥 벌룬 해가지고 다 뽑아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벌룬 앵커에서 예, 벌룬이 근데 앵커 안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벌룬 벌룬이 안 사이즈 들어가. 안 잡혔습니다. 안 근데 잡- 아마 가이딩 카테터랑 똑같은 벌룬 했으면 잡혔을 것 같긴 한데 잡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쪽에다가 넣고 UB3는 거기 도대체 왜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슬라이딩해서 나오는 거야 지금 아무 역할도 안 하고 네 계속 갑시다. 힘들게 뭐. 넘겨놨는데. 그래서 익스터널리제이션하고 벌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익스터널라이제이션? 아이즈리 썼죠 뭐. 이제 아니, 알지. 가이딩이 저기 뭐야 리트로그레이드 마이크로 카세터가 인테그레이드로 들어가 있던 거예요? 네, 들어가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아마 저걸 하면서 같이 딸려 들어왔을 거예요. 맞습니다. 스네어를 하면서 스네어를 하면서 딸려 보통은 네. 이게 지금 카테터 쪽으로 안 넘어가고 앞쪽에 걸려 있으면서 안 넘어갈 때 아, 이걸로 당기면 그게 같이 올라가고 선생님 스네어 때문에 앞쪽이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얘를 뺄 수가 없었어요. UB3를 이쪽 레프트 가이딩 쪽에서 거꾸로 뺀 다음에 RG3 넣어야 그렇죠. 되는데 앞에 빠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스네어가 얘를 막 맞습니다. 해가지고 안 맞습니다.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이쪽에 잡아서 얘를 끄집어내고 이제 이해가 되네. 그랬었네요. 그래서 않고서 이 짧은 거를 가지고 끄집어낼 리가 없으니까 이제 설명이 되네요. 그 스네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네. 네. 스네어링. 오케이. 뭐 필요하면 해야죠. 스네어는. 러닝 센터도 오케이. 지금은 재밌네요. 네. 정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RG3를 바꾸고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RG3 바꿨고 벌룬 좀 심플해졌죠. 이거 이제 프로시저 네, 심플해지지. 했고 뭐 잠깐 여기서 지금 엔조를 막 하시면 안 되는데 엔조를 하시네. 전 그거 보여줘 보세요. 지금 이거 그 말씀하시는 리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하고 안테그레이드 벌룬도 막 해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엔조를 찍으면 안 되죠. 사실은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만약에 엔조를 정말 궁금해서 찍고 싶다면 가이딩을 레오타로 충분히 빼고 그림을 먼저 보든지 아이브스를 먼저 아이브스를 봐야죠. 봐서 가장 안전한 건 아이브스를 봐서 디지털 랜딩의 포인트와 사이즈와 다이섹션을 확인하고 그냥 엔조 없이 스탠트를 디지털 맞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엔조 쓰는 거는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사이돌도 내긴 했지만 지금 가이딩 모양 보면 박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엔졸 하면 왕창
다이섹 앤 폴스룸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의해야 될. 스네어링 방금 정욱진 여기, 교수님 여기. 한 번 더 말씀 주셨지만 예. 딱 그 포인트인데 스네어링 하는 거를 아주 센 와이어의 미드 부분을 잡아버리면 나중에 릴리스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학승 교수님이 이제 밑으로 안 뽑고 놓치지 않았더라면 안쪽에서 빠지지도 않았을 거야. 그래서 팁 부분만 잡으라는 거예요. 자, 팁 우리 부분만. 우리 오늘 CTO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팁입니다. 스네어 우리 하지 맙시다. 네, 스네어 하지 말고 가이딩 바꾸고 코엑션에 맞춰서 들어오거나 정말 안테그레이드 좀 약간 프리퍼레이션 하게 되면 가이드질라 리버스 카트를 하거나 아니 저 2년 예.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정국진 선생님 저희 강의 한번 하셨거든요. KCTO에서 회장님 그거 한번 다시 네. 이학성 교수랑 같이 네. 한번 들으면 너무 도움 예, 되는. 자,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지어주세요, 이학승 교수님. 그러니까 처음에 네. 리버스 카트를 30분 못한 넘는다. 리버스 카트를 못한 건 엔테그레이드 와이가 뚫지 못했기 때문에 네. 리버스 카트를 못한 거죠? 네, 오케이. 맞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래서 이후로는 스탠트를 오케이, 2개 잘했어. 넣고 끝났습니다. 잘했어.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오케이, very nice 리절트. 잘하셨습니다. 난 너무 많이 개인적으로 배웠다. 스네어는 난 죽어 타지 말아야 되겠다.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아 그랬어요? 그런 충동이 생기더라도 뭐 괜찮은데 스네어도. 예. 아니 스네어 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 안 할래요, 가끔. 안 할래요. 어,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네어 목적이 반대로 끄집어내려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그 안쪽에서 올리고 그 다음에 김성규 교수님 멘트 좋습니다. 그렇지. 어쨌든 마지막은 아름답네요. 김성규 교수님 별다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별다방 좀 아까- 많이 보내. 네. 별다방에 하나도 안 보내주셨어요? 별다방을 좀. 별다방은 나중에 제가 아, 그래? 전부 다 리뷰하고 오케이. 나를 한 번 더 웃게 하면 보내드립니다. 아까 마이웨이 했던 분 해주세요. 저는 그거 보고 웃었어요. 아까 그 아사히 네. 실버웨이 대신에 마이웨이 2명인가 하셨더라고요. 아, 왜? 마이웨이 두 분. 오케이. 계속- 마이웨이 두 분 제가 그 상품은 아니지만 별다방 2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웨이. 저는 이제 이 오케이. 케이스 아까 이재환 교수님 그 멘트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안티그레이드 인젝션 누구든지 해보고 싶죠. 막, 이거 어떻게 됐을까? 이제 잘 된 것 같은데 하지만 진짜 꾹 참고 뭔가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디퍼 해야 되고 저는 빼고라도가 아니라 아이부스 자, 우리 일단은 퀴즈 먼저 봐야 준비해주세요. 될 거. 네, 회장님 어떻게? 네. 전적으로 그죠? 동의합니다. 예. 아이부스상에서 true and final true인 것까지 확인하고 네. 나야지 해야지 이게 헤마토마도 안 생기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막 헤마토마로 뒤까지 뻗으면은 예? 스텐트로도 해결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고생했는데. 맞아. 자, 우리 학승 교수님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케이스 꼭 또 들고 우리 KCTO 미팅에 또 참여해 주세요. 오늘 뭐 내 상을 잊지 마시고 네. 예, 너무 좋은 어우, 케이스고 재밌었어요. 상당히 교육적인 재밌었어요. 케이스입니다. 예, 케이스